이게 대체 얼마 만에 다들 만나는 건지 오랜만에 친구 석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 현수와 함께 오랜만에 뭉치기로 했다며 나보고 시간이 되냐고 묻는다. 난 물론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렇게 오랜만에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선술집에서 만난 석호와 현수. 우리들은 바로 소주를 들이키며 이런저런 얘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술친구답게 소주를 한두 세네 7병까지 마시게 되었다. 급기야 친구 중 한 명인 석호는 너무 많이 취해서 먼저 가보겠다며 중간에 가게 되었고 남은 친구 현수와 술잔을 기울이며 끝없이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현수가 좀 이상하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얼굴빛이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난 현수에게 이제 그만 마시자고 말하니 현수는 아니라면서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며 이 차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한다. 여기서 멀지 않은 현수네 집이기에 이 차가 문제이기보다는 너무도 취한 현수를 일단 집으로 데려다주고 나 또한 택시 타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택시를 잡아 일단 현수네 집으로 갔다. 오랜만에 가본 친구 현수네 집. 단아한 현수 와이프가 마중을 나왔다. 술에 잔뜩 취한 현수를 보고 속상하다는 모습을 보인다. 난 괜스레 현수 와이프에게 미안해졌다. 술 취한 현수를 현수 와이프와 함께 부축한 뒤 현수를 거실 소파에 앉혔다. 난 현수 와이프에게 오랜만에 좀 마셨다며 이해 좀 부탁한다고 말하니 아니라며 이렇게 집까지 데려다 주어서 고맙다고 한다. 그렇게 난 이만 자리를 뜨려고 하니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본 현수가 나에게 어딜 가려고 그러냐며 자기네 집에서 한 잔 더 하자고 말을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본 현수 와이프는 현수에게 몸도 안 좋으면서 술을 더 마시면 어떡하냐고 한다. 난 현수에게 아니라며 이제 늦었으니 가본다고 하니까 현수는 극구 나를 잡는다. 그리고는 한 잔 더 하자고 자꾸 말한다. 할 수 없이 현수 집 거실에 나는 앉았고 현수 와이프가 조촐하게 술상을 봐왔다. 그렇게 현수 와이프 포함하여 우리 셋은 현수 집 거실에 앉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수가 나에게 대뜸 자기 와이프 어떠냐고 물어본다. 난 별뜻 없이 재수씨야 다나하고 미인이지 않냐고 말을 하니 현수가 갑자기 그럼 자기가 허락한다면 자기 마누라랑 함께 살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난 농담이 지나치다고 말을 하자 현수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말한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현수 와이프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주방 쪽으로 사라진다. 난 현수 와이프가 없는 틈을 타 현수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말을 하니까 자기 와이프 정도면 너 새 마누라로 딱이지 않냐고 말을 하는데 술 취한 친구의 술주정 치고 정도가 심하다 싶었다. 그리고 무한하게 다가왔다. 취한 것 같으니 난 이만 가보겠다고 하며 벌떡 일어나자 현수는 가는 나에게 뜬금없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기 마누라랑 잘해보라는 이상한 말을 한다. 그렇게 현수네 집을 나오며 현수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일주일 뒤 친구 석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 아침 현수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난 석호에게 갑자기 현수가 왜 죽냐며 말도 안 된다고 말하니 자기도 얼마 전에 안 건데 현수가 암에 걸렸었다며 사기로 접어드니 오래 못 살 거라고 했다고 하는 거다. 암에 걸린 현수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만나서 술 마신 걸 생각하니 아찔하게 다가왔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친구들과 마지막을 함께 보낸 듯 싶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수의 얼굴이 안 좋아 보이고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 싶었는데 그게 다 죽을 날이 다가와서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들었다. 여하튼 현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현수 와이프가 나를 현수네 집으로 부른다. 그러면서 내게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 꼭 부탁한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게 무엇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혼자 살고 있는 내가 현수 와이프인 자기와 결혼해 줄 수 있냐고 말한다. 난 그 말이 갑자기 뜬금없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단아한 현수 와이프는 남편이 죽기 전에 꼭 바라던 소원이었다면서 그날 술 취해서 온 날 현수가 나에게 한 말들이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 모두 진심이었을 것이라 말한다. 그 말을 듣고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잠겼다. 사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나지만
갑작스레 친구가 죽고 혼자 된 친구 와이프와 재혼이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됐다. 그러자 현수 와이프는 나에게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며 갑자기 마주보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찰싹 붙어 앉는다. 난 그런 현수 와이프에게 이러면 현수에게 예의가 아니지 않냐고 말하자 죽은 사람이 뭘 알겠냐며 어차피 죽은 남편이 원했던 건데 나에게도 죽은 자신의 남편이 절친 아니었냐며 그런 죽은 친구의 유언을 꼭 들어주자며 내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댄다. 난 순간 그렇게 현수 와이프와 함께 하게 되었고 우리는 급기야 현수 집에서 그리고 얼마 뒤 현수 와이프와 난 재혼을 했다. 현수 와이프는 어색하지도 않은지 나에게 여보 여보 거리면서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고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서 중년에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다. 그런데 이 여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 남편인 현수가 떠난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솔직히 나도 현수 와이프와 재혼을 했다지만 현수에게 사실 조금은 미안한 감정이 든다. 그렇지만 이 재혼 또한 현수가 원하는 것이라 뭐 그런 감정 또한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현수 와이프는 나를 너무 귀찮게 군다. 단둘이 있으면 나를 녹초가 되게 만드니 현수가 평상시에 참 힘들었겠다 싶었다. 그러던 중 그날도 현수 와이프였던 내 아내가 나에게 자꾸만 달라붙길래 나는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힘들다고 하니 이제는 내 마누라가 된 현수 와이프가 그럴 수 없다며 사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거라고 말한다. 전 남편이었던 현수가 암에 걸리고 나서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었는 줄 당신은 모를 거라며 사실 그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를 붙잡고서라도 그러고 싶었다고 말한다. 현수가 아직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어차피 그때 현수는 나에게 자기 와이프를 데려가라고 말까지 했는데 그러지 못할 게 뭐 있냐고 말을 하길래 그때라면 저번에 내가 현수와 함께 당신 집에 왔을 때의 일이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말한다. 아무튼 현재 난 죽은 친구 현수가 바라는 대로 현수 와이프와 재혼을 했고 그렇게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내 아내가 된 현수 와이프와 이렇게 같이 살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오늘 밤도 여간 피곤할 것 같다. 단아하기만 하고 조신하기만 할 것 같은 곱상한 현수 와이프였는데 막상 내 와이프가 되고 나니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완전 딴판이다. 그렇게 이미지와 딴판인 아내가 또 나를 부르며 나에게 살며시 다가오기 시작한다. 난 그런 아내에게 오늘은 제발 그만 넘어가자고 하니까 그럼 자기와 뭐하러 결혼한 거냐며 당신도 자기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 하길래 나는 아니라며 현수의 부탁이기도 해서 당신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결혼한 거라고 말하자 그런 게 어딨냐며 죽은 친구가 원해서 결혼하는 게 어딨냐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갑자기 당신 바보냐며 죽은 친구가 원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겠냐고 물으니 난 뭐라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면 당시만 해도 난 지금의 와이프가 된 현수 와이프였던 아내를 사실 살짝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랬더니 아내는 나에게 그것 보라며 당신도 자기를 전부터 좋아해서 결혼했던 거 아니냐며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생활을 잘해야 된다며 갑자기 나에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날은 결국에 땀을 한 바가지 쏟고 말았다. 이렇듯 난 친구 와이프였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난 점점 현수의 아내였던 지금의 내 아내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있는 중이다.